2월 27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또 사실 힘든 시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역 수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 주도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한 대 더 맞아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 2400포인트를 또 지켰습니다. 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400포인트를 정말 이 단기적인 변곡점 뭐 자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유의무이한 모습이다. 그리고 코스피가 부진하면은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정말 이 피난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는 2차전지 업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 이제 껄무새가 되기로 했습니다. 폐배터리 껄무새. 그냥 폐배터리만 울부짖으려고요. 지금 이제는 당분간 그냥 3월 달까지 확정적인 재료가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밖에 없지 않나 좀 가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는 꾸준히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된다. 3월 달에는 일단 인플레 감축법의 확정 법안이 나옵니다. 미국에. 그리고 여기에 과연 국내 기업이라든가 동맹국들의 이런 어느 정도의 이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도 있죠. 여기에 배터리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생 그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 이런 이 에너지 어느 정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는 비율까지 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무이한 오늘 유의무이한 단어를 많이 쓰네요. 그런 이 일정이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정부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국내에 이런 이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춘다. 지금 중국이 광물 의존도의 거의 90%인데 우리나라가 뭐 어디서 낮추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활성화된 시장에서 어디서 따로 구해오겠어요. 우리나라는 저기 뭐 서방 국가라든가 어디서 가져오든 지금 기름값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와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폐배터리 껄무새입니다. 네, 뭐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랑 막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폐배터리 아저씨로 폐배터리 아저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만 지속적으로 좀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중국 이 닌덕스다이 CATL이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공급하는 리튬 가격을 반값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치킨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이 당분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게 뭐 시장에서는 호재다. 공급하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그건 리튬 인산철이고 장기적으로는 리튬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차피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연기관차를 못 만듭니다. 안 만듭니다.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10년 뒤에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중고차로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시장의 확장성을 본다면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업종들의 관심도는 거의 뭐 포트폴리오에 안 들고 있으면 바보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시장이 처음부터 막 2,000개의 하락 종목을 깔고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와준 게 다행이고 2023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이걸 연속으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매도세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 이 달러에 오늘 원달러율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달러 인덱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 부담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결론은 2,000원지밖에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원 무너지게 생겼어요. SK에서 9만원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대형주 특히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3분기라고 하니까 아직 2분기 남았잖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세아그룹주도 많이 올랐죠. 네, 스페이스X 투스사건 공급 계약 논의. 요거 좀 더 나가서 예전에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기가팩토리에 막 짓는다고 공장 하나 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원래 들어올라 그랬잖아요. 근데 노조 때문에
결국 무산되었죠. 이렇게 좀 외국 기업들과 협업이 되거나 외국 기업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없고 웬만해서는 노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이게 들어오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스페이스X가 과연 특수학금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피난처죠. 확실한 피난처고 780포인트를 재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왔다. 에코프로는 무려 15%.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위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려는 사람들이 사면 호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 이게 품절주들이 좋은 이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2차전 정도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이슈가 좀 시장에 크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2월달에 매크로가 모두 시장에 불확실하게 나오면서 좀 불안전하게 나오면서 좀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금 알바하는 인원수들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가구당 뭐 알바를 2개 하면은 직업이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고용지표가 올라간 거다 라고 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난 건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완전 고용 4% 미만의 실업률이 이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역시 미국의 이런 기업 친화적인 것들이 기업들을 잘 살려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건 제 개인 사견이지만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거는 기업들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럼 인적자원을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게 결국 기업이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5년 동안 괴롭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아야지 결국 나라가 산다. 주식을 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아마 이번에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건데 그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은 채용이 안 되고 채용이 안 되면은 뭘 합니까? 나라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또다시 기업들의 실적이 안 나오고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엎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기업들 좀 많이 사랑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정부 육성 지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1일 발표하죠. 제가 오늘 관련 내용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LG전자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로보티스라든가 로보스타가 LG 이제 그러니까 LG가 지분을 보유한 거고 레모 로보틱스는 뭡니까? 삼성이 지분을 보유했죠. 그러니까 정부와 대기업이 합작해서 한다는 거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정부의 이런 샌드박스 규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고 대기업은 실제로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올랐고 그리고 폐배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폐배터리 아저씨 네로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3월 달까지 3월 31일까지 폐배터리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하세요. 네, 잘 체크하시면서 좀 단기적인 조정 나온 종목이라든가 좋은 이슈 나온 종목들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으로는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반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가끔 많이 하죠. 네, 사실은 뭐 민주당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KT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욕하고 뭐 정의당 욕하고 하는데 그냥 뭐 우리나라는 다 반반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세상에 정치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는 맞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그냥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하는 걸 흘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표 동의안이 거의 압도적인 부결에 나와야 되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죠. 147대 149였나요? 네, 비슷하게 나왔고 저는 오늘 이거 계속적으로 라이브로 방송 한 편 틀어보고 있으면서 너무 답답했죠. 여러분들 같이 라이브 보신 분들 이거 투표 하나 못해가지고 1시간 질질 끌었잖아요. 이 부결란에다가 이 불화 쳐가지고 가결란에다가 이 불화 쳐가지고 참 이게 뭐 무효니 부니 이것 때문에 이 국회의원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연봉에 1년에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3억입니다. 3억. 네,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 가지고 시간이 떨어졌지만은 그 외에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김종연 이 경기지사 관련 테마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마 총선까지는 계속 이낙연 대표 체제로 그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무너지거나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당 대표가 바뀔 가능성은 10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 뭐 이낙연이라든가 김동연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내년 4월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포함해서도 내년 총선에 만약에 민주당이 또다시 과반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대선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 더 맞았다. 시장이 안 좋지만은 우리는 개인적인 그 기업들의 실적까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았습니다. 한 번 더 맞아도 지수는 잘 버텨지고 있고 뭐 최근에 많이 조정 나온 종목들 저는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지금은 테마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고 하나의 그 테마에 편승이 된다면은 100%씩 오릅니다. 지금 정말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갑자기 정부가 뭐 태양광 에너지에 뭐 투자하겠다 아니 뭐 신재생 발화 뭐 풍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혀버리면은 또 그 테마가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국회가 지금 열려 있고 추가적인 뭐 이런 큰 이벤트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조금 더 잘 체크하면서 조금 물리는 종목 있더라도 테마주 들어가신 분들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